안녕하세요. 세상을 감정한 남자 김강사 평가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영상에서 반응이 좋았던 주제인 감정평가사랑 이제 뭐 수습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수습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힘들어하는 포인트가 감정평가사님은 어떤 게 있었나요? 수습 때 힘들었던 거요? 네. 수습 때 힘들었던 거는 일단 내가 운전을 잘 못했어가지고 아예 초보 운전이었어요. 근데 우리 땅 보러 다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방 구석구석 가야 되는데 일단 운전을 잘 못했던 거 첫 번째 그냥 물리적으로 되게 힘들었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때 일머리가 좀 없는 편이었던 것 같아. 돌이켜보면 실수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오타도 엄청나게 많이 내고. 그러니까 보고서 타이핑 하는 거, 감정평가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의뢰를 했을 때 현장 갔다 와서 이 가격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 보고서 안에 논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평가했고 이렇게 산정이 됐다, 이렇게 해서 이쁘게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했어요. 보고서 업무를 잘 못해가지고 내가 좀 덜렁대는 성격이 좀 커서 꼼꼼하지 못해가지고 오탈자도 많았고 논리가 이상한 것도 많았고, 그래서 요약을 하면 운전이랑 그 다음에 보고서 쓰는 거, 이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은 업무 속도가 느린 사람은 실제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게 있나요? 업무 속도 느린 사람은 불이익 있죠. 뭐냐면 야근을 좀 많이 해야 돼. 자기 시간이 많이 없어진다, 이런 불이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랑은 다른 점이 뭐냐면 대부분의 감정평가 선은 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는 게 없어. 뭐 세무사님들처럼 기장이 뭐 매달 연결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하면 끝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기한이 오늘이 뭐 금요일인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으면 야근을 하건 주말에 일을 하건 새벽에 와서 하건 아무튼 수요일까지 그 감정서를 끝내야 된다, 요게 좀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끝낸다, 그래서 좀 야근을 좀 많이 한다. 난 수습 때는 뭐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금요일 날만큼은 좀 칼퇴를 했어요. 왜냐면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하면 되니까. 주말에는 출입이 있고 나가서 일을 해도 뭐라 안 하니까.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고서 같은 거를 제출을 했을 때 다시 해와라 아니면은 저리 치워라 이런 게 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보고서를 피드백을 계속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잘 알죠.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덜렁대요. 그 안에 수십에서 수천만 원의 돈을 받고 나가는 감정평가서인데 오탈자도 좀 있으면 안 되고, 사실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들어가야지 말아야 할 문구들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공통점이에요. 꼼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조사 의뢰인 응대에서 자주 사고가 나는 유형. 현장조사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의뢰인이랑 소유자랑 임차인이 다 다른 경우가 가장 현장조사에 조금 힘든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의뢰인은 은행, 소유자는 현재 매도인, 그리고 임차인 다른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감정평가를 보통 담보를 언제 받냐면 사면서 빚내서 아파트를 사잖아요. 부동산 살 때 사는 사람이 이제 담보를 돈을 빌려서 산단 말이죠. 근데 아직은 매도인일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갔는데 매도인이나 또는 거기 임차인이 상가 같은 경우에 있으면 뭐 하는 사람이요? 나 이래버려. 열심히 영업하고 있는 갑자기 나같이 시꺼먼 애가 와가지고 감정평가하러 왔습니다. 나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하면서 이제 현장조사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경매가 힘들죠. 경매 같은 경우는 경매도 원래 무조건 내부를 봤어야 되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좀 안타까운 사건들이 몇 개 있었어요. 경매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집이 팔리는 거잖아. 빨간 딱지 붙이고 그런 거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막 거부하고 이런 거 괜찮은데 위해를 가한다거나 뭐 때리는 경우도 종종 있고,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경악스러웠던 거는 평가사님이 이제 좀 저보다 기수가 많이 높으신 분인데 결혼하기 전에 그때 이제 경매평가하러 갔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못 보여준다 하다가 그건 늘 있는 일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나 그러면 지금 옷 다 벗고 문 앞에 있을 거니까 문 열어봐라, 이렇게 한 거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되게 내부를 안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경매평가 같은 경우는 요새는 좀 내부 같은 거는 이제 경매계랑 협의해서 안 보는 경우도 많고, 보상평가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보상 당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막 이 시골 땅에서 내가 농사하면서 애들 다 키우고 했는데 이거를 국가가 가져간다고 하니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안 좋은 상태인데, 보상이라는 건 국가에서 강제로 갖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땅을 뺐는데 돈 주고 빼야 된단 말이죠. 근데 뺏기는 건 오케이, 근데 돈은 제대로 줘라, 이렇게 나가요 보통 보상 현장을 가면. 그래서 막 엄청 평가사들 되게 막 괴롭히고 막 그런 분들도 많고, 안 보여준다고 하는 분도 있고, 욕설도 많이 들었어요. 정비구역 같은 데 가면 욕설도 많이 해요. 멱살 잡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거 현장조사 때는 감정평가 이외의 것들이 다 힘듭니다. 일단 사람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좀 감안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조사나 의뢰인 응대에서 자주 사고치는 유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고치는 유형이 뭐가 있냐면 그런 게 있어요. 주택인데 현장 조사하기로 했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오케이 뭐 2시에 봅시다, 그래서 연락이 됐고 2시에 갔는데 연락이 안 되고 2시에 만나려는데 전화가 안 되고 사람이 없어. 근데 문제는 난 이거 오늘 안 하면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담 넘고 막 들어가고 막 그래야 되거든. 근데 그건 거기서부터 이제 주거 침입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잘못 들어갔다가 좀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죠. 저는 결국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뒤에 있던 걸 미루고, 거기 사시는 분이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한데 중개사무소에 열쇠 있으니까 그걸로 해라 해가지고 중개사무소 가서 열쇠 받아서 중개사님이랑 같이 보고 그랬죠. 비 오는 날이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네. 주거 침입에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다.
수습 때 이걸 적응 못하면 결국 나가는 경우가 많다 싶은 게 있을까요? 이거는 수습이든 소속평가사든 간에 공통인 것 같은데 법인 내에서 내 미래가 안 보이면 나가는 것 같아요. 한 줄로 요약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미래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이제 버티는 사람이 있고 여기 있는 것보다 다른 데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하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뭐 괴롭히거나 법인 내에서 막뭐 욕설을 하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일이 많아서 근데 일이 엄청 많아서 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앵간치 많은 게 아니라 엄청 많은 거. 그 악순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의 양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한두 명이 나가면 이건 어느 회사도 똑같은데 한두 명이 나가면 남은 사람들이 그 일 다 해야 되잖아요. 다 하다 보면 또 힘드니까 또 나가다 보면 결국 이 악순환이 계속 쌓여요. 새로 들어온 사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일을 떠맡게 될 거고. 그렇죠. 거기다가 요즘에는 이런 현상이 왜 옛날보다 많아지냐면 법인 내에서 출자하기도 옛날보다 되게 힘들어졌고 파트너나 이사가 되기가 옛날보다 어려워진 건 거의 팩트인 것 같고 돈도 많이 들어요. 몇 억씩 들어요. 이사 되려면. 그리고 이제 주주가 되기 위한 단계도 되게 많아져서 두 번째로는 이제 감정평가 업계 이외의 업계에서 감정평가사들의 취업이 좀 많이 늘었어요. 옛날에 비해는. 코로나 때는 엄청났고 막 증권사나 이런 데서 막 모셔갔어요. 평가사들. 젊고 좀 똑똑한 애들. 지금은 뭐 거의 안 뽑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용어 탈감평이라 하는데 감정평가 업계를 나가는 평가사들이 많아졌어요. 감정평가사로 빨리 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같은 수습인데 유독 일이 빨리 늦는 사람들 처음부터 뭐가 달랐어? 센스가 좋더라고. 센스가 좋고 굉장히 자세하게 잘 봐요 물건을. 이건 능력이야. 이건 내가 봤을 때 센스랑 덜렁대지 않고 침착하게 꼼꼼하게 보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치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능력은 내가 봤을 때 3년차 이하까지는 좀 통용되고 3년차 넘어가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감정평가 실력은.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냥 똑같은 회사처럼 사내 정치 잘하고 잘 웃고 인사 잘하고 시키는 거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훅훅 크죠. 거기에 이제 영업 능력까지 있어야지. 상사들의 관점에서 저 사람은 좀 키워볼 만하다. 내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적이 별로 없긴 한데 좀 삭삭하고 일 잘하는 애, 무던하고. 근데 이거는 어느 회사나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 감정평가사가 좀 좀 특이한 뭐 좀 적은 직업이긴 해도 결국에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저도 키워주죠. 삭삭하고 뭐 그냥 굳은 일 다 하고. 초반에 업무를 몰아서 받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나요? 일 잘하는 사람의 뭐 구체적인 행동 패턴이나.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은 그거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일의 사이즈를 빠르게 가늠을 잘하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 잘 매기고 사이즈를 잘 그러니까 이거 내가 3시간짜리네? 이건 2시간짜리네? 이런 일을 잘 선별을 해서 우선순위 한 다음에 잘 체계화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사실 뭐 경험 같은 게 좀 필요하긴 한데 그런 걸 좀 빨리 가늠하는 사람들이 이 일도 잘하고 이쁨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영업까지 잘하는 평가사들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다른 선택을 하나요? 뭐 행동 차이나. 일단은 영업을 하려면 저는 안 하고 있긴 하는데 담보 영업을 보통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맨땅 헤딩해요. 그냥 뭐 다들 일 많고 하지만 그 와중에 중간중간 은행 뭐 영업점 방문해서 명함 주고 그렇게 해서 거래처 하나씩 늘려가죠.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쪼개서 해요. 그렇게 해서 거래처 1개, 2개 생기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현장보다는 이제 영업에 좀 더 치중해서 진행하기도 하죠. 은행에다가 명함을 주는. 네, 보통 그렇게 진행해요. 맨땅에 헤딩 아니면 지인이나 인맥이 좀 있으면 인맥 타서 영업하는 사람도 많죠. 모임 같은 데도 많이 나가고 뭐 저처럼 대학원 갈 수도 있고요. 할 수 있는 그 영역은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경력이 안 될 때는 회사에서 별로 안 좋아해요. 영업하는 거. 왜 안 좋아하냐면 조금 상스러운 소리 섞으면 영업하고 이제 잘하면 대가리 커지니까. 일 시켜야 되는데 지 일하고 있으니까. 나는 너를 뽑은 게 영업하면 물론 좋지 좋은데 일 시키려고 뽑았는데 네 일만 하냐. 뭐 경력도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가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에는 엄청나게 좋아하죠. 이화감정평가업인은 영업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두 손 벌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은행에다가 명함을 주는 이유가 은행에서 뭐 할 때 연락을 하는 건가요? 네, 담보평가 할 때. 그렇게도 영업 많이 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저는 이제 세금 쪽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수습이나 저연차 때 이걸 빨리 깨달은 사람이 확실히 빨리 크는 경향이 있다. 뭐 그런 게 있나요? 있죠. 영업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 얘가 영업해가지고 되게 자본주의 느낌이 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회사에서 나를 싫어하더라도 어떻게 아름아름 영업도 하고 사람 만나러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좀 빨리 크죠. 내향적인 사람보다는 확실히 감정평가사는 외향적인 사람이 좀 잘 맞겠네요. 그쵸.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결국 우리가 하는 일들이 부동산을 다루는 거지만 거기서 나온 돈은 사실 사람이 만드는 거고 사람이 의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한테 잘해야 되니까 외향적인 사람이 잘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내향적인 사람이 못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재밌는 사실은 내향적인 사람도 돈이 걸려있으면 영업 잘 하더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알아서 잘 하더라고. 세금 쪽 영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세금 영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 영업에 대해서는 이제 내 영업 비밀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큰 틀에서 말을 하면 영업 비밀도 없어요. 그냥 들이쳐온 거야. 세금 쪽 영업 일반 시가라고 하는데 그쪽 영업을 한 21년도? 22년도 이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쪽 세금 할 때 감정평가 받는 사람도 적었을 뿐더러 시장이 작았어요. 파이가. 평가사들도 잘 안 했어요. 영업을. 뭐 들어오면 들어온갑다 하고 이제 다 담보 영업을 했어요.
했으니까. 근데 나는 괜찮은데? 왜냐면 세법 공부하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을 좀 파다가 이제 처음에 블로그로 시작했어요. 블로그 하는데 블로그 조금 연락 오길래 그때는 일반 시가에 대한 블로그도 별로 없어요. 판례 이런 거 많았는데 블로그 조금 하다가 좀 접고 그러다가 이제 각종 모임을 좀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 좀 많이 알고 거기에 쓴 돈만 해도 엄청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명 한 명씩 알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5년 동안 한 500건 정도 한 것 같아요. 세금이랑 일반 시가 500건 정도 하고 평가액으로는 한 요즘에 보니까 1조 4천억인가 3천억 나오더라고요. 500건을 하려면 1년에 100건인데 상담을 1년에 막 수천 개를 해요. 계속 들어와. 어떻게 들어오더라고. 유튜브로도 이제 너무 고맙게도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그리고 막 제가 대외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알고 이제 연락 오시는 분도 많고 덧붙여서 술을 꼭 먹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영업을 할 때 술을 꼭 먹어야 되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뭐 그건 자유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술을 좋아해서 많이 먹는 거고 뭐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 업계에 술을 한 두어 잔도 못 드시는 분들 술 아예 못 드시는 분들도 영업 막 엄청나게 하시는 분 많아요. 골프 쳐야 되냐? 골프도 제가 좋아하시는 거로 상관없고 그 애초에 이런 큰 것들은 어차피 맨정신에 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관없고 일 다 끝나고 이제 감사합니다 느낌으로 이제 고생하셨어요 느낌으로 회식하는 느낌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해요. 근데 진짜 술 영업 하시는 분도 있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근데 난 술 영업은 좀 짜쳐가지고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술 영업은 앞에 있는 사람보다 한 잔이라도 더 잘 먹어야 돼요. 택시까지 태워서 보내야 되잖아. 난 그거 못하겠더라고. 일 달라고 술 먹는 거는 진짜 비추. 안 주면 끝이니까. 시간이랑 돈만 날아가니까. 근데 이제 막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메이드가 된 다음에는 같이 먹는 경우가 덜어 있죠. 근데 그거는 뭐 일을 끝났으니까 술을 먹는 거지 일 달라고 술 먹지는 않지 나는. 그리고 저는 이제 애초에 연락 오는 분들이 자기 돈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술 영업이나 뭐 골프 영업 이런 영업들 사실 회사 대 회사의 거래처 관계인 거지 내 직접 돈 막 100억 200억짜리를 감정평가를 맡겨야 되는데 뭐 술 잘 먹는다고 맡기진 않을 거거든요. 살짝 좀 거시기 해도 일 잘하는 애한테 맡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계속 그렇게 해서 영업을 했어요. 그래서 좀 잘 됐거든요. 근데 나름대로는 살짝 고급 영업이라 생각해요. 당신의 자산은 요만큼 되고 내가 평가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싫으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할래 말래 저기서도 또 다른 데 알아볼게요. 다른 데 알아보셔도 비슷할걸요? 아니면 내가 더 잘할 텐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물론 되게 공손하게 얘기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의 영업 방식은 이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영업에 봤을 때는 돈을 누가 주는가를 확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영업을 하는 게 베스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좀 재밌는 얘기 해봤는데요. 이제 수험 관련한 영상은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해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좀 가벼운 마음으로 쭉 얘기해봤습니다. 말하면서도 이제 업계 비밀이라던가 내 영업 비밀이 좀 새어나가지 않을까 노심초사를 좀 했는데 다행히 좀 그런 건 말 안 한 것 같고요. 내 생각에 또 궁금한 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재밌게 구성해가지고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빠이.